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드디어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2024년 1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월 지금 시간이 중순 정도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해 세운 계획들 잘 세워서 지키시고 계신지 그것부터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또 게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하나씩 보러 갈까요? 두둥. 첫 번째 게임은 스플릿입니다.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30%라니까 8,4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카드 게임인데, 자, 카드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두 장을 펼쳐서 놓으면은 이 숫자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뭐 예를 들어 44, 57이면 그 사이에 45, 56이라는 숫자가 이제 놓일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이 숫자를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목표는 각자 손에 있는 손패 카드를 다 터는 게 목적인데요. 이 사이에 숫자를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은 예를 들어 50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50살을 왼쪽으로 붙일지 오른쪽으로 붙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44와 54 사이를 놔야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54와 57 사이를 놓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이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숫자 간격을 좁게 만들어서 상대편을 견제하게 만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불리하다, 좀 턴이 많이 돌아야 된다, 특정 카드 구간에 숫자가 많다 하면은 좀 더 여유 있게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숫자 외에도 이렇게 조커 카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무지개 카드. 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낼 수 있고 그렇게 낸 숫자가 다시 숫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는 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카드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54와 57 사이인데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이 카드를 다 초기화시키고 카드를 다시 3장을 먹습니다. 3장을 먹어서 내가 갖고 있는 숫자 중에 다시 2장으로 그 스플릿 카드 더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장을 먹고 2장을 내려놓기 때문에 벌점으로 1장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패를 다 털어야 되는 게임인데 게임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아이들하고도 할 수 있고 보드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고 패키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드게임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처음 가져가서 이런 게임 한번 해볼래? 하면서 간단하게 숫자 사이만 놓으면 돼 하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협력 모드도 즐길 수 있고 이제 그 언어가 없이 숫자로만 된 게임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요런 이제 기본적인 게임들 편안한 게임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스플릿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이거 따끈따끈하게 오늘 출시된 게임입니다. 스위스 사는 스미스씨. 제목부터가 벌써 그렇죠. 40%하니까 9,6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잿말놀이라고 하죠. 잿말놀이. 그러니까 간장 공장 공장장은 그런 거 왜 여기 써있네. 미트 소시 소세지, 신의 스시시 식당. 바로 어려워. 이런 식으로 말을 통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펼쳐가지고 더미를 쭉 만들어요. 이게 한 장만 카드를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단어들, 그러니까 발음하기 힘든 텅 트위스트 같은 그런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놔서 더미를 섞어서 옆으로 계속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렇게 카드 더미가 화살표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더미를 섞어서 놓고 하면은 펼치면은 왼쪽이 돼 있으면 왼쪽부터 카드를 읽는 거고 오른쪽 화살표가 나면 오른쪽부터 단어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읽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난이도가 되거든요. 요런 카드가 세 장이 나왔다. 그럼 왼쪽부터 읽는다 하면은 시네스시 식당 로얄 안 되네. 시네스시 식당 로얄 안 되네요. 그래서 요렇게 발음하다가 틀리면 그 단어를 먹는 거예요. 단어 카드를. 그래서 그 단어 카드가 벌점이 돼서 요게 6장 먹게 되면 그러니까 게임 종료돼서 가장 벌점을 적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요게 좀 재밌는 게 성공을 하잖아요. 만약 시네스시 식당 로얄 샘속 송사리 막 이렇게 다 성공했어. 그러면은 카드 한 장을 더 펼쳐가지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더 해서 그러니까 더미를 길게 만들지 아니면 단어 위에다가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인데 한 장 펼쳐서 4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3장인데 단어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쉬운 단어 같은 경우는 이거 막아야지 하고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카드가 더미가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걸 틀렸어. 그러면 그 더미를 다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장씩 벌점을 먹다가도 일발 역전으로 누군가가 막 2장, 3장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특수 카드가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건너뛰기는 말 그대로 이제 나오면 턴 건너뛰는 거고 단어 없애기는 나오면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단어 카드를 없애는 건데 이 2번 말하기가 나오면은 마지막 펼쳐진 카드에다가 밑에다가 딱 꽂아서 그걸 2번 말해야 돼요.
그 단어를. 그리고 두 번 말하기 카드가 이 특수 카드가 다 2장씩 들어있는데 두 번 말하기가 또 2장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 말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번 말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유롭게 진행하는 게임인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즐겨보기로 촬영을 딱 마쳤어요. 따끈따끈하게. 그런데 굉장히 혀를 굉장히 풀어주고 해야 됩니다. 혀 풀어주고 해야 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말로 하는 파티 게임이다 보니까 뭐 피지컬 이런 게 아니어도 머리 쓰고 이런 게임이 아니다 보니 편하게 쉽게 누구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재밌는 편한 게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제 2의 스미스 씨, 그러니까 카드 더미가 많을수록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잼말 단어들을 댓글로 적어주면 그 단어가 카드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놀이단어, 잼말놀이 단어 공모전도 한번 참가를 하셔서 2월 7일까지니까는 참고를 하셔서 만약 나오면 당첨자 발표가 되면은 그 카드가 내가 만든 단어가 카드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스위스 사는 스미스 씨였습니다. 홍철이 형이 해야 돼.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다빈치 코드 플러스입니다. 와, 이 게임 정말 그 보드 카페에서 정말 많이 돌아가는 게임이죠. 다빈치 코드 하면은 막 그 숫자 지워지고 막 저희 카페에서 난리 나는 게임인데 다빈치 코드가 원래 흑과 백 두 종류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색상이 3개가 됐습니다. 요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생겼어요. 그래서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대로 놓고 나만 볼 수 있게 놓는 거죠. 나만 볼 수 있게 놓고 서로 상대편의 숫자를 유추를 해가지고 상대편의 패를 다 맞추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1이 있어. 그러면 상대편이 1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숫자가 들어올 경우는 흰색과 검은색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왼쪽, 흰색이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3개잖아요. 0에서 11까지 있고 3가지 색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순서대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66이지만 낮은 순서대로 논다고 했잖아요. 낮은 순서도 오름차순 순서로 논다고 했잖아요. 같은 숫자 같은 경우는 노란색, 파란색 순으로 나서 요걸 보고도 이제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숫자만 넣고 하면은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커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커. 조커는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놓게 되고 상대편이 그 패를 맞추려면 이거 조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추는 게임인데 원래 이게 이제 내 턴에 어떻게 하냐면 타일 더미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그 타일을 그 조건에 맞게끔 배치를 먼저 합니다. 배치를 하고 그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유추할 수 있는 사람 걸 하나를 유추를 하는데 맞추면은 그 공개된 맞춘 사람의 패를 공개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틀렸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먹었던 패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로 인해서 그 공개된 숫자의 좌우 숫자에 힌트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맞췄어요. 그러면은 맞춘 경우는 내가 이제 공개를 안 해도 되는데 이때는 선택입니다. 맞추면 계속 내가 도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스톱하고 안전하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 번 공격을 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때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발역전으로 나 몇 개 안 남았어. 상대편은 한 5개 남았고 나는 3개 남았어. 그러면 빨리 저걸 다 맞춰야 되는데 이런 때 이제 좀 뭔가 탁탁탁탁 쓰는 그런 요소도 좋고요. 거기까지는 기본 룰이었는데 플러스에서는 플러스에는 색깔이 3가지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보너스 카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상대편을 2번 연속 추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턴에 한 번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이거는 틀렸을 경우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었던 걸. 그리고 이 변형 2인 규칙 그리고 4인 팀 플레이로도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본의 다빈치 코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다빈치 코드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게임도 지금 30% 할인가로 코브게 엔스토어에서 27,3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금지어 게임입니다. 요거 이제 금지어가 아니고 금지어입니다. 어금지에서 40% 할인가에 19,800원에 출시된 그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된 게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영상 올라왔죠. 그 영상 보시면 어떤 느낌으로 즐기는 게임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요게 카드가 이제 2더미가 있어요. A 단어 더미와 B 단어 더미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A 단어는 형용사, 뭐 수식어 이런 게 있고요. B 단어는 명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합으로 뽑히느냐에 따라서 뭐 휘어지는 방법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팀전 게임인데 한 팀이 이제 문제를 맞출 때 그 팀원 중에 한 명은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 정확하게 맞춰야 돼. 휘어지는 방귀라고.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휘어지는 방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근데 라고 하는 순간 혹은 뇌정지에서 오는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 상대팀 그러니까 문제를 서로 맞추고 있는 팀 말고 상대팀이 이 종을 치게 됩니다. 땡땡땡 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서 점수를 먹게 돼요. 최소 4인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팀전 게임이다 보니까 두 팀으로 나뉘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4명, 6명, 8명 이렇게 뭐 홀수로 말고 짝수로 늘어나서 이렇게 즐기시면 되는데 요게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바삭바삭한 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걸. 그래서 맞추면은 맞춘 팀은 정답 1점 먹고, 물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내가 맞추면은 또 다른 문제로 계속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문제를 하면서 계속 하면은 종 칠 때마다 상대편도 점수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0점을 도달하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그렇게만 가면 또 이게 굉장히 또 심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장치들을 넣는데 진짜 똑똑해요. 이 노란색 구간이 있어요. 뭐 5점, 10점, 15점인가? 이렇게 노란색 구간이 있는데, 점수를 획득해서 올라갈 때마다 규칙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 5점 갔어. 그러면은 같은이라는 표현 쓰지 않기.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때 같은이라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플러스. 그래서 요런 말을 쓰면 또 상대편이 종을 쳐서 점수를 먹게 되는 그런 규칙들이 막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뭐 15점 여기까지 가면은 규칙이 3개가 펼쳐지면서 다양한 규칙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피해가면서 하는데, 말할 듯 이거 저희도 영상 때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도중에 이 규칙 카드는 게임 시작 전에 6장을 받아서 팀원들끼리 골라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는데, 랜덤 배치를 하거든요. 6장 중에. 그런데 이거는 쟤네가 좀 약할 것 같다 싶은 것들, 이렇게 하면 좀 방해를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3장을 골라서 탁탁탁 배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난 게임이에요. 굉장히 파티 게임이고, 최근에 저희 우주TV에서도 계속 소개했던 그 머핀타임이라든지 수상한 생선들, 그리고 나름의 추천 같은 요런 류의 그런 파티, 퀴즈 게임, 이런 류를 만드는 빅포테이토에서 나온 게임이라서,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파티, 그러니까 이런 뭔가 가족 단위로 팀전으로 뭔가 깔깔깔거리는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그리고 단어가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게 뭔가 설명을 할 때 리플레이성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형용사랑 명사 카드가 두 더미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성도 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으면은 뭔가 좀 단합회라든지 MT 이런 곳 갔을 때 단체전으로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금지역 게임 요거 지금 40%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설명으로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우주TV의 금지역 게임 영상 꼭 한번 보시면은 느낌 딱 보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마인드업입니다. 마인드업은 행복한 바오밥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역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약간 스플릿과 같은 그런 비슷한 숫자로 즐기는 카드 게임인데, 뒤에 지금 이렇게 중반부에 설명된 것처럼 난이도가 살짝 스플릿보다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자, 이 마인드업은 이렇게 숫자 카드가 5가지 색상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60장이 있습니다. 숫자 카드가. 그래서 다양한 숫자들이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인원수만큼 펼쳐놓습니다. 4인이니까 6, 53, 42, 23인데, 이 카드를 비를 오름차순으로 놔야 되니까 이렇게 펼치면 6, 26, 42, 53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놓게 되고요. 각자 이제 1에서 5까지 써있는 득점 카드 더미가 있어요. 요거는 순서대로 놓는데, 선이 맘대로 셔플을 해서 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 4, 1, 5, 3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2, 4, 1, 5, 3으로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게임 할 때마다 어쩔 때는 5, 4, 3, 2, 1이 될 수도 있고 1, 2, 3, 4, 5가 될 수도 있고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카드를 7장씩 무작위로 나눠갔습니다. 7장씩 나눠갔고, 요게 이제 예전에 잭슨 힌트처럼 뒤집어서 내요.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인데,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숫자를 공개해서 냈을 때 모두 내서 하나, 둘, 셋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낸 숫자 중에 낮은 숫자가 왼쪽으로 붙어요. 아까 이 중앙에 카드 더미를 오름차순으로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가장 낮은 수를 낸 사람이 6카드를 가져가는 거고, 가장 높은 수를 낸 사람이 53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걸 가져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가져간 것을 내 득점 카드 위에다가 놔요. 근데 득점 카드가 색상이 5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색상 색 콜렉션 느낌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먹은 거가 주황색이야. 그러면 주황색은 앞으로 2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황색을 먹으면. 만약 주황색을 먹었는데 다음 색이 먹었어. 없으면 옆으로 순차적으로 놓거든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먹으면은 4점이 되는 거죠, 요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는 주황색보다는 파란색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카드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 12, 37, 46, 59가 펼쳐졌을 때, 두 번째로 놔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카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색상, 높은 점수의 숫자의 색상을 많이 모으는 게 유리한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색상 말고도 위에 이렇게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같은 게 있어요. 요것도 점수를 계산하고 난 뒤에 별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추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즐기는데 리플레이성도 좋고요. 굉장히 영리하게 잘 만든 게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거 낮은 거 먹어야지 생각하는 순간 정말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 총 3라운드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가 만약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은 요건 이제 3점씩, 이 파란색 5점씩 이런 식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점수를 먹었던 카드가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와요. 이게 또 그냥 운적인 요인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런 게, 게임을 하면서 나온 숫자가 어떤 수가 돌고 있는지가 카운팅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내려놓은 숫자를 내 손에 들고 상대편이 먹었던 숫자도 상대편이 손에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에서 어떤 수가 낮은 수구나 높은 수구나 알게 돼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운적인 요인은 아니다 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장을 뽑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라운드가 지날수록 한 장 남고 두 장 남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되고,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모두 거친 점수를 합쳐서 숫자 높은 사람, 점수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잭스님 투류, 눈치 게임, 카드 순서에 대한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눈치 게임류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지고 언어 요소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게임이거든요. 다만 어떤 게 이 게임의 매력일까를 느끼기에는 한 라운드 정도는 돌려보셔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초보자들 기준으로, 물론 보드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딱 말만 설명드려도 이제 이 게임 어떤 느낌이구나 아시겠지만, 보드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 라운드 정도는 돌려보셔야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다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목표 카드들, 변형 규칙에서는 목표 카드가 생겨서 목표 카드에 따라서 또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추가가 돼서 이제 좀 기본판 익숙해졌다 싶으시면은 요거 어드밴스 룰 추가해서 즐기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2개 구매 시는 40% 할인가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토네이도 6예요. 역시 코북에서 출시되고 30% 할인가로 8,4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린 스플릿하고 같은 이 점보에서 출시되고 패키지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는 파랑, 스플릿은 빨강, 약간 이렇게 같이 묶어놓으면 좀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게임인데, 토네이도는 아까 설명드린 스플릿보다는 정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트릭 테이킹 게임이기 때문인데, 이 트릭 테이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물론 아는 분들한테는 쉬울 수 있는 게임이나, 트릭 테이킹을 좀 모른다 하면은 뭐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뭐 지금 여기 표시된 뭐 마이티나 슈레딩거 이런 류보다는 쉽긴 해요. 이런 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트릭 테이킹의 입문 용어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색깔이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손패를 나눠 갖고 처음에 한 장으로 펼치는데 더미에서 이게 으뜸패가 됩니다. 으뜸패라는 게 뭐냐면, 트릭 테이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이, 리드가 카드를 내면은 낸 색상의 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 카드가 13이면 이 청록색, 하늘색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청록색 카드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걸 리드 수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드, 선이 낸 카드의 색상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내가 여러 장이 있으면은 낮은 수를 내도 되고 높은 수를 내도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카드를 냈을 때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거든요. 13이 났는데 13이 가장 높은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무슨 수를 내도 지기 때문에 낮은 수를 터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 청록색 카드가 없으면 아무 색상을 내도 됩니다. 다만 이때 또 중요한 게 중앙에 펼쳤던 으뜸패, 빨간색이 으뜸패라는 것은 빨간색이 리드보다는 더 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드 수트가 선이 낸 색깔이 없으면 다른 색을 내도 되는데 으뜸패가 그 위고, 이 2가지 색깔을 뺀 나머지 3가지 색상을 리드보단 더 아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이 결정이 돼요. 트릭 테이킹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개념을 설명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 알고 나시면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으뜸패가 나왔으면 그 중에서도 숫자 높은 사람이 우위다. 그렇게 이긴 사람이 트릭을 따갑니다. 이걸 트릭을 가져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장씩 내서 한 바퀴 돈 것을 이겼으면 첫 번째 트릭 하나를 땄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트릭을 딴 것을 그냥 점수가 아니라 게임 시작 전에 예측을 해야 돼, 이 게임은. 토네이도 6는. 그러니까 내가 손패를 카드를 받았는데 숫자가 낮아, 좀 질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몇 번 못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근데 나는 많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많이 낼 것 같아 라고, 많이 이길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이 게임에서 재밌는 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에 있는 카드 숫자로 내야 돼. 8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8이라는 숫자가 있어야만 8카드를 내려놓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처음에 비공개로 나와요, 뒤집어서. 그래서 게임이 다 끝나서 자, 그럼 공개해볼까? 하나 둘 셋 해서 트릭 카드 공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트릭 딴 개수랑 아까 처음에 묻어뒀던 이 목표 카드 숫자랑 비교를 해서 똑같으면 그만큼 점수를 먹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차이 난 만큼 그런 마이너스 점수를 먹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약간 위자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측을 해서 하는 스컬킹과 같은 류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요 토네이도 6에서는 또 재미난 요소가 특수 카드들이 있습니다. 0은 이제 카드를 상대편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0카드가 있고, 그리고 이 4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높은 숫자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트릭에 4가 나오면 숫자가 낮은 패가 이겨요. 그러니까는 약간 역전시키는 그런 카드고, 물론 4가 나오는데 또 4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높은 수가 이기고, 6하고 9가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됐을 때 6으로 쓸 수도 있고 9로도 쓸 수도 있고, 8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손패에 있는 카드 8을 내면은 내 손패 카드 중에 하나를 더미로 묶고 새로 카드를 먹는, 그러니까 카드를 교체하는 그런 효과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가 들어간 트릭을 따면 이거를 2개로, 하나를 땄지만 2점처럼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트릭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하나로만 해도 됩니다. 이 재미난 특수 카드 효과들로 인해서 단순히 숫자로만 뭐 이렇게 높게 트릭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쩔하게 특수 카드들을 써서 내가 목표 카드로 묻었던 그 수치만큼 트릭을 따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온 것 같아서 토네이도 트릭 테이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참에 요걸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다음 게임 좀비 파이어입니다. 요것도 따끈따끈하게 오늘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 찍는 기준으로. 그래서 40% 할인가로 13,200원에 출시가 됐네요. 좀비 파이어. 오, 싸게. 요것도 저희 이제 우주TV에서 백희님하고 같이 1대1로 즐긴 게임인데, 게임 룰 보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즐겼을 때는 한 그래도 4? 좀 단체전으로 즐기면 좀 더 재밌겠다 싶었는데 2인도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2인으로 서로 그냥 기분 상할 것도 없어. 너 왜 나만 공격해? 이럴 것도 없이 서로 그냥 맞대결이다 보니까 서로 듀얼 게임으로도 괜찮은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좀비 파이어 이제 그래픽만 봐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저희도 이 뉴스 소개하고 할 때만 해도 스페인에서 75,000개 이상 팔린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구미 게임 같은 히트작 게임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좀비들이 이제 뭐 뇌를 먹는 거 대신 빠에야를 먹는다라는 그런 독특한 테마인데, 빠에야의 재료가 필요한 게 이제 이런 재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 카드를 5개를 먼저 모으면 되는 셋 콜렉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의 보물 카드라고 하는데, 이 보물 카드는 내가 먹으면 손에 들 수가 없고 무조건 내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뭔가 이게 갈취의 대상, 공격당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카드가 있는데, 재료도 마찬가지로 앞에 공개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등이 누구구나, 5개 모으면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재료 4개 모았네? 누가 3개 모았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1등이 계속 공격을 받는 그 느낌이 재밌어요. 그리고 요 보물카드 같은 경우는 별표 써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뱅과 같이 카드 핸들을 막 이용해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핸드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보물카드를 쓰면은 이 숫자만큼 카드를 다시 수급을 받는 그런 요소인데, 물론 한 번 쓰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편이 공격을 할 때 이것도 둘 다 노란색이니까 재료를 가져올지 혹은 보물을 가져와서 내가 나중에 카드를 늘리는 데 쓸지, 이런 선택을 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전투 카드가 있어요. 또 이제 파란색. 요거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에 AD가 써있죠. 우리 뭐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익숙하잖아요. AD. 어택과 디펜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뒤집어서 냅니다. 나 이거 냄새나는 샌들 내놔,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방어자도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막아도 돼요. 물론 안 막아도 되기는 하고, 하나 둘 셋 해서 공개를 했는데 서로 A와 D를 비교를 해서 높은 사람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방어자가 승리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카드를 버려주는 거고, 공격자가 승리하면은 그 해당 보물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막 공격하고 뺏고 하는 사이에 보라색의 특수 카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고춧가루 같은 MSG인데, 상대편의 뭐 공격을 취소한다든지 그냥 카드를 가져온다든지, 혹은 어떤 카드는 이게 이제 한 장씩만 걸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네 카드 전부와 내 카드 전부를 걸고 대결하자, 이런 식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수 카드들이 있고, 그 와중에 특수 카드를 또 막는, 그러니까 나 이거 막 카운터로 갖고 있다가 그거 내놔 하면서 특수 카드를 썼는데 응 아니야 하면서 반사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들도 있고, 그런 카드 구문들로 이루어진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한글판, 이 구문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잔놀이라고 하죠. 카드들의 능력들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이게 막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그런 경우는 여기 보라색 카드 위에 보면 N 옆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높은 게 더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7장씩 나눠 갖고 7장 중에 노란색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래서 내 턴에 카드를 한 장씩 쓰는 거예요. 보물 카드를 쓰든지 아까처럼 공격을 하든지 특수 카드를 쓰든지, 혹은 이 더미에서 리필 더미를 하나 먹던지, 이렇게 이 중에서 그냥 하나씩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보물들은, 아까 보물이 이제 뭐 재료도 있고 버려가지고 카드를 수급받는 이런 보물 외에도
좀 좋은 보물들도 있어요. 막 능력을 올려주는, 공격력을 올려준다든지 방어력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이 보물이 있을 때 특정 능력을 쓰면 어떤 효과가 발동된다든지 그런 능력들이 있는 보물도 있어서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좀 가져와야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공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게임이 지금 저희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뱅을 할 때 그 카드로 즐길 때 뱅 나중에 이제 정체, 물론 뱅 마피아잖아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숨기고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은 정체 어느 정도 알게 돼서 뭐 보안관 팀하고 무법자 팀하고 진짜 그냥 막 완전히 뭔가 드러내놓고 맞대결 하잖아요. 카드 뽑고 막 쏘고 뭐 배럴로 맞고 막 총 쏘고 총 땅 쏘면 미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호쾌하게 카드로 대결을 하는 그 느낌이 그냥 아예 마피아 요소 빼고 농축되게 담겨 있어서 대놓고 담겨 있어가지고 누가 도중에 죽어가지고 나 게임에서 빠졌다 이런 거 없이 결국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돌아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뱅 요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마피아를 뺀 뱅 요소, 그러니까 카드로 공격하고 즐기는 그런 거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카드들도 다양해가지고 게임 할 때마다 리플레이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 30분? 한 판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30분? 한 40분 내로 30분 내로 끝나기 때문에 단판 내로 빨리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요 게임 좀비파이어 진짜 추천드려봅니다.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우주TV의 좀비파이어 한방의 신작 소개 영상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좀비파이어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올게요. 다음 게임은 프로젝트 L 확장입니다. 이게 이제 고스트 블록하고 피네스 확장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L이 이제 본판이 예전에 작년에 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본판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디럭스 해외 킥스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평들이 많았어서 고스트랑 그 피네스 확장도 빨리 한글판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솔직히 그 프로젝트 L은 좀 완벽해진다? 좀 더 리플레이성도 높아지고 난이도도 물론 올라가지만 그만큼 좀 더 재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우선 고스트 블럭은 5칸짜리 블럭이 생겨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원래는 이게 4칸짜리밖에 없잖아요. 그 프로젝트 L이 5칸짜리가 생겨서 요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가려면 이렇게 뭐 퀴즈 맞추기도 해야 되지만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4단계짜리를 올리면은 이제 5단계 고스트 블록을 가져갈 수 있고, 고스트 블록이 또 재밌는 게 고스트 블록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스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게임을 하다가 길잖아요. 이게 이렇게 L자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 뭐 2개짜리랑 3개짜리, 혹은 하나짜리, 2개짜리, 2개짜리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 블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 후반부에 변칙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좀 변동성이 생겨서 굉장히 좀 재미난, 머리를 좀 더 한 번 더 써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블럭이 클수록 빨리 메꿀 수 있으니까 고스트 블럭을 빨리 확보하는 게 또 게임에서 물론 유리하겠죠. 다만 그러려면 이 미션,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 보상 타일이 좀 빡세다 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피네스 확장은 요게 또 재미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션을 가져올 때 더미가 카드 미션 더미가 뭐라 그래야 돼, 뭐 난이도 더미별로 이렇게 깔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이 피네스 타일을 또 깝니다, 더미로. 그래서 이 피네스가 뭐냐면은 조건 미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말로 들어서 요 블럭을 가지고 있었다, 이 블럭들을 사용해서 채웠다라든지 이런 조건을 할당하면은 동전을 얻어요, 크레딧을. 그래서 이 크레딧을 얻으면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매 턴마다 액션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크레딧 2개를 내면은 추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한 턴 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피네스 타일을 봐서 영리하게 블럭들 조합을 하고 엔진을 좀 더 갖췄다면 이 크레딧을 이용해서 여타할 때 남들 2번 할 때 자기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 종료됐을 때 이제 남은 타일들 그런 거 벌점되잖아요. 이 미션 카드를, 그걸 막아주는 용도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랑 피네스 이 2개 확장을 섞어서 본판 둘 다 이제 뭐 원하는 걸 하나씩 섞어도 되고요. 처음에는 뭐 난 어렵다 싶으시면은 고스트 넣었다가 혹은 피네스 넣었다가 이렇게 즐기셔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 2개 확장을 다 섞어서 즐기시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때서야 프로젝트 L이 완벽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느낌이니까 요거 꼭 넣고, 프로젝트 L 좋아하셨다면 꼭 그 2개 확장 넣고 즐겨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봅니다. 이상 프로젝트 L 피네스와 고스트 확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요거 지금 킵 더 히어로즈 6시간 남았어요. 지금 오늘 끝나는데 이거 좀 어떡하죠? 저희의 이제 한방의 신작 소개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플레이라든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편집이 펀딩이 끝난 뒤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이건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은 디펜스 게임입니다. 협력 디펜스 게임이고, 협력 디펜스라고 하면 보통 뭐 같은 팀끼리 뭔가를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몬스터가 돼서 던전에 들어온 영웅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 테마 역발상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맵 배치, 타일 배치랑 시나리오 추가되는 시나리오 카드 때문에 게임의 리플레이성이라든지 변주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즐길 수 있고, 가장 포인트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물론 이지 난이도, 노멀 난이도, 하드 난이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지 너무 쉬우니까 노멀로 하고 노멀 너무 쉬우니까 하드로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노멀 자체로만 해도 난이도가 어려워요. 시나리오 1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도전의식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나리오가 있어요. 20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캐릭터도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몬스터들, 뭐 리자드, 뭐 용, 슬라임, 해골, 쥐, 이런 9개의 몬스터가 있고, 확장 기준으로는 크툴루라는 친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이제 굉장히 재미난 친구예요, 능력이. 그래서 비대칭의 그 9개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덱빌딩 요소로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용을 골랐으면은 이 용 덱을 가지고 이 카드를 쓰는데, 다 써도 되지만 물론 손에 남겨도 되고, 공격을 한다, 이동을 하고 공격을 해서 영웅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능력을 써서 그 방에 있는 능력이라든지 각 캐릭터의 고유 능력을 쓴다든지, 혹은 원거리 능력으로 방 옆에 한 칸에 있는 그 몬스터, 그 히어로들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카드들 다양하게 쓰고, 한 사람 턴이 끝나면 이제 그때 이 더미, 이게 디펜스 게임이다 보니까 이 더미를 다 막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2번 더미의 회전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더미를 깠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한 장 펼쳐지냐, 2장 펼쳐지냐, 혹은 3장까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헬난이도 2번째 웨이브 기준으로는. 첫 번째 펼쳐지면은 이제 이 도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히어로들도 검사, 궁수, 도둑, 마법사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얘네들도 나오면서 어디로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나올 때 이 각 고유 클래스마다 특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발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등장하고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팬데믹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전염 뭐 이런 큐브가 3개가 되면 옆으로 막 확산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2개가 되면 위험하니까 저기 가서 막고 여기서 내가 끊고 막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잖아요. 이 킵대 히어로즈의 재미는, 팬데믹을 했을 때 저기 덤이 많이 뭉쳤다. 그럼 내가 저기 해결할게. 여긴 네가 뭐 해. 여기 미션 좀 네가 처리해줘.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굉장히 좀 원활하고 재밌는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물론 목표는 웨이브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 도중에 패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의 영웅들의 목표는 우리 던전에 있는 보물상자들을 다 탈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물상자 보면은 요 4자리가 있어요. 4자리. 이 4자리가 보물상자가 열리면 끝나는데, 이 4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4가 있는 방, 그러니까 요 타일마다 보물상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맵마다 이 하나의 방에 4자리 보물상자가 있는 방에 영웅 토큰들이 4개가 뭉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1번 보물상자는 한 명만 들어와도 보물이 열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꼭 뭐 팬데믹은 3개가 큐브가 뭉쳐져야 확산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보물상자 수만큼 영웅이 모이면 보물상자가 열리고, 혹은 영웅이 보물상자가 열리기 전에 우리 몬스터들이 있으면 몬스터가 몸빵을 해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죽기도 하고, 혹은 체력 있는 몬스터들은 데미지를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떻게건 간에 히어로가 한 번이라도 역할을 수행하면 소진을 해서 토큰을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잠들어 있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잠들어 있는데 다른 영웅이 그 잠들어 있는 방으로 온다. 그러면 얘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처럼 여기 3명이 잠들어 있었고 여기 뭐 2명이 잠들어 있었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 영웅 하나가 들어와서 2명을 깨우고 막 2명이 또 이동해서 4명을 깨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데, 막을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한번 놓쳐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뭔가 막 부풀어나는, 걷잡을 수 없이 헤일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령섬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한번 이 인간들 때 못 막으면 막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어서, 정령섬이라든지 팬데믹 같은 경우 그런 협력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거는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마 자체도 귀엽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가족 단위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꿈꾸는 자, 그 크툴루 확장 말고 길드마스터의 복수 확장이라는 팩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풀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이 미풀들이 몬스터들, 캐릭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웅들이 처음에 이렇게 토큰으로 있단 말이에요, 기본판은. 그런데 영웅들도 미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길드 마스터가 돼서 난이도를 좀 더 조절할 수 있고, 난이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자 이 영웅들을 조정해가지고 영웅들도 레벨업을 한다는 그런 느낌처럼 강화해 나가는
그런 확장까지 추가돼서 이거 이제 체험을 해보셨으면 물론 본판을 해보시고 맞으면은 풀악을 하는 게 물론 좋은데 고민된다, 비용 때문에 고민된다 하시는 분은 본판만 해보셔도 시나리오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길드마스터 복수 구성물의 덱빌딩 게임이다 보니까 덱카드라든지 길드카드 이런 것들이 추가되긴 해서 게임의 그 리플레이성을 높여주는 컨텐츠가 늘어나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이 미풀이 더 늘어나서 보여진다든지 예쁜 그 구성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크툴루 요게 이제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확장에서는 플레이하는 친구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이면 뭐 용, 슬라임, 크툴루 아니면 뭐 놀, 아니면 뭐 해골 이런 식으로 조합이 여러 개가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디펜스 게임 좋아하신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풀악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런 재미가 있는 킵 더 히어로즈 아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이제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올렸던 이 우주TV의 한방의 신작 소개 영상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소개와 구성품들 그리고 어떻게 게임이 흘러가는지 라운드까지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9천까지 지금 많이 몰렸네요. 후원자 6시간 남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이상 킵 더 히어로즈 아웃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봅시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 마라케시입니다. 이제 마라케시랑 암스테르담이 MTS 게임즈에서 지금 현재 펀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라케시는 이제 스테판 펠트 작품의 시티 콜렉션 중에 4번이었죠. 그래서 오리지널, 그러니까 시티 콜렉션이 스테판 펠트 게임의 과거의 게임들을 리테마를 해서 다시 그 도시라는 컨셉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마라케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로 나왔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스테판 펠트가 갖고 있는 기본의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뭔가 위기 관리와 모을 건지 뭔가 태클을 타는 포인트 샐러드의 그 느낌을 정말 집대성한 느낌의 게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거 마라케시가 물론 이제 구성품이 큰데 이게 지금 디럭스 버전판입니다. 그런데 현재 MTS에서 소개되는 거는 에센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선 이거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보여지는 사진보다는 어떤 방식의 게임이고 어떤 재미인지 딱 이 부분만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마라케시는 12개의 캐시가 뭐냐면 요거 이제 이 육각형 블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육각형 블럭이 1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을 가지고 이 큐브 타워가 있거든요. 이 12개를 이 큐브 타워에 굴립니다. 그런데 이 12개를 다 굴리는 게 아니고 각 플레이어마다 12개면 3개씩 골라요. 그러니까 3개씩 고르다 보면은 333이니까 4번을 고르게 되겠죠. 어떤 색상 조합으로 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총 3라운드를 해요. 그러니까 12개의 캐시가 한 팩이라고 하면은 이걸 3팩을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그 색상이 내가 이번에 하겠다는 액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은 액션인 거고 이 우리 모든 플레이어들의 큐브를 섞어서 여기 타워에다가 굴리면은 캐시들이 또르르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어디 있어? 요게 에센셜 기준입니다. 맵이 이렇게 생겼어요. 에센셜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디럭스라면은 큐브를 놓고 큐브를 얻을 때마다 계속 큐브를 촘촘하게 채워놨는데 에센셜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감안하고 좀 더 구성물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큐브를 얻을 때마다 이게 올라가는 방식, 트랙을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저도 게임을 해봤는데 디럭스보다는 오히려 계산하기는 좀 더 편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디럭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큐브를 그냥 꽂아놓는 거라 이게 지금 몇 개가 내가 있는 건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디럭스예요. 그래서 디럭스는 내가 큐브를 얻으면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인지를 항상 뭔가 보상을 받을 때마다 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에센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가 아예 적혀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게 편리한 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에센셜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가 낫다 이런 건 아니고 컴팩트한 구성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맵도 쓸데없이 크지 않고요. 그냥 트랙 올라가는 걸로만 돼 있고 카드 타일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놓을 수 있거든요. 디럭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보드 하나에 카드를 놓게끔 돼 있어. 이 보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더미를 굳이 여기 안 놔도 옆에다가 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뽀대를 위해서 나온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고민하셨다면 에센셜도 진짜 저는 합리적으로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해요. 막 내가 풀콜렉 모아야 된다 이게 아닌 이상 마라케시라는 게임만 즐기실 거면 에센셜도 좋다라는 게 우선 제 생각인 거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 큐브를 굴리면은 이렇게 굴러서 나오면은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 명이 하면은 색깔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색깔이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색깔별로 편하게 이제 배치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선부터 여기서 캐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캐시를 가져오는 거가 이제 내 능력, 엔진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강트랙으로 올라가는데 강트랙에 이제 토큰이 2개면은 2칸 가고 3개면 3칸 가고 4개면 4칸 가고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이 마라케시 자체가. 그래서 토큰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데 12개의 이 종류를 다 먹을 순 없어요. 포인트 셀러다 보니까. 그래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태클을 어떤 거 메인으로 정해놔야 되고, 그리고 토큰이 2개가 겹치면 2개까지는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 경우에 운 좋게 굴렸는데 딱 한 가지 색깔만 2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가져가면 유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토큰 막기 캐시들을 가져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가져오냐 혹은 두 번째 가져오냐 세 번째 가져오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어떤 캐시를 골라야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2개가 되든지, 혹은 뭐 내가 꼴등이면은 남들에게 도움이 안 되게끔 골라야지, 이런 약간 심리전이 우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캐시를 골라서 가져오고, 내가 그 다음에 3개를 골랐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3개를 낸 것을 내 보드 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녹색을 냈어요. 그러면 녹색 여기다가 검은색을 냈어요. 그럼 검은색에다가 놓고, 핑크색을 냈으면 핑크색에다가 놓는 겁니다. 이렇게 3개를. 그리고 나서 큐브를 가져오고, 그 뒤에 이 3곳의 액션을 수행을 하는데, 액션을 빼면서 하는데, 내가 만약 빼면서 캐시를 하나를 놔도 되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캐시에 박힌 만큼, 캐시가 있는 것만큼 그 액션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액션들이 이제 저마다 12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은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수만큼 대추가 나오는 자원인데 대추가 나오고, 뭐 이거는 빼면은 뺀 만큼 그 박혀 있는 것 중에 이제 골라서 셀렉으로 내가 원하는 걸 먹는 거고, 검은색과 흰색은 아까 중앙보드에 있는 어떤 트랙을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큐브를 채워놓고 내가 액션을 수행하면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가 이 마라케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총 3라운드가 있는데,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밥 먹이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추와 물, 돈 이렇게 3가지 자원이 있는데 라운드마다 이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때는 뭐 대추 물이었어. 그러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2라운드 때는 대추 물에 또 대추 돈이면은 이 6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8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원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낙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엔딩 조건, 끝내기 점수에서 낙타를 놓으면은, 이 큐브를 놓으면은 내가 어떤 엔딩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뒤에 액션을 빼면서 비용을 내면 이 엔딩 조건을 위에다가 배치를 해서 내가 이제 이 중에 놨던 것 중에 게임 끝나고 그 중에 3개를 점수를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3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뭐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액션을 수행한다기보단 자원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자원을 갖고 있다가 이 자원 큐브를 내면서 밑에 점수를 막는, 그러니까 상품을 바꾸는 겁니다. 상품하고 교역을 하는 그런 자원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회색 같은 경우는 스콜라 학자 같은 건데, 이 학자가 많을수록 요 게임에서 이제 엔진 빌딩 같은 요소가 있어요. 타일을 가져오면은 즉시 효과, 뭐 번개표처럼 즉시 효과도 있고, 뭐 무한대가 있어서 그 타일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특정 효과를 받았을 때마다 계속 버프가 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가져가려면 좋은 걸수록 스콜라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 타일 옆에 있는 이 대추 자원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기도 하고, 흰색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고, 아까 말한 여기 중앙에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흰색 트랙은 위 타워로 올라가고, 검은색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 술탄하고 아마미였나? 아마 그런 종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올라가면 돈도 받고, 이 왼쪽과 오른쪽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올라간 말과 이 크로스 사이에 또 보너스를 받아요. 보상을. 그러니까 한쪽만 태클을 탈 수는 없고, 서로 약간 지그재그처럼 올라가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보상받고, 뭐 이렇게 보상받고, 이렇게 보상받고, 계속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되는 콤보를 노리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 수만큼 여기 물 트랙이 있는데, 물 트랙을 가면은 이게 게임마다 바뀌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마다 이제 가장 많이 나간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보상도 바뀌기도 하고, 여기 기준섬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점, 뭐 자원, 아까 상품 자원, 이 중에서 넘어가면은 라운드, 그러니까 그 3번의 그 게임 페이지 말고 3개씩 턴을 내는 그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요걸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페이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3번씩 큐브를 냈고 내가 액션을 수행하고 끝날 때마다 내가 이 선을 넘었으면 그 뒤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돼요. 물도 신경 쓰고, 뭐 대추도 신경 쓰고, 뭐 흰색, 화이트색도 신경 써야 되고, 막 낙탈해서 엔딩도 봐야 되는 거고, 막 상품으로 요것도 바꿔, 상품을 모아가지고 상품 큐브로 이것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굉장히 영리하게 잘 묶어놨지만 중요한 거, 번잡하고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 마라케시 에센셜이
이제 지금 현재 NTS에서 펀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같이 펀딩하고 있는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두둥, 다음 게임은 암스테르담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마라케시와는 다르게 전작 마카오를 리테마한 게임인데요. 마카오에서 그래픽도 물론 더 좋아졌지만 많이 다듬었어요. 간결하게 많이 좀 심플하게 많이 바꾼 부분이 있어서 마카오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암스테르담으로 해보셔도, 마카오가 이제 품절돼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지라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암스테르담으로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또 스테판 펠트 특유의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재미난 점은 이 풍배도라는 요거예요. 요거 버라지에서 보는 이 휠 같은 건데, 이 주사위에서 나오는 이 색상의 큐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둘넷 6개가 있으면 큐브 색상이 6개가 있는 거죠. 이 6개의 큐브를 가지고 여기 지역에 있는 상품을 가져오기도 하고, 큐브를 버리고 이런 큐브 색상에 맞게끔 건물 타일이나 인물 타일 카드를 내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큐브를 내서 뭐 이 수로 트랙, 그러니까 선 트랙이죠. 이거 선 트랙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중앙에 있는 배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큐브를 가지고 액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이 큐브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인데, 큐브를 가져오기 전에 내 턴에 주사위 2개를 골라요. 그런데 주사위 눈금 수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1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라색 큐브 1개를 1눈금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주사위가 5야? 그러면은 5개 빨간색 큐브를 5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큐브 많은 게 물론 좋겠죠. 6이니까. 그런데 이 게임에서 굉장히 영리한 건 뭐냐면, 내 턴이 끝나면 이게 턴이 한 바퀴만 돌아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 암스테르담 마카오에서. 그래서 1에다가 놓은 큐브는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긴 하지만 이게 끽 돌아가서 여기에 빠져나온 큐브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쓰고, 그럼 6이었던 친구가 이제 5로 갔을 거 아니에요. 6개 큐브가 옮겨지고. 그러니까 결국 6에다가 놓은 큐브는 6개를 쓸 수 있지만 6턴 뒤에 내가 쓸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6개만 있는 게 아니고 걔가 돌고 돌다 보면은 5로 갔을 때 5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4에 갔을 때 4에다도 넣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뭔가 이자를 쌓아서 나중에 뭔가 원금을 받는 듯한 복리로 채워나가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큐브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어떤 카드를 가져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 이 큐브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이 암스테르담에서 포인트는 카드를 먹고 내려놓는데 무조건적으로 카드를 한 장씩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카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무조건 내려놓고 만들어야 돼요. 보면은 이게 이제 내 개인판인데, 개인판 밑에다가 카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내려놓는데, 요거를 만들면 위로 올리거든요. 처음 밑에다가 대기를 해놨다가 완성을 하면 위로 올리는데, 밑에다가 놓을 자리가 없으면 마이너스, 혹은 밑에 이걸 내려놓은 채로 게임 끝나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를 뭘 먹어야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막 또 이 암스테르담에서 재미는 영향력 같은 선착순 요소도 있어요. 그 큐브를 그렇게 건물만 짓는데 쓰면은 굉장히 쉬울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품 큐브들을 다 올려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큐브 색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큐브 2개를 내면은 이 타일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 문장을 놓고 이 타일을 가지고 이 맵 보면 위쪽에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구에다가 요거를 또 반납을 하면 선착순으로 점수를 먹는, 그러니까 그 쇼핑 게임 같이 상품을 싣고 상품을 선박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더불어서 이게 보면 이제 마을들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검은 마을, 여기는 뭐 핑크 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는 그러면 파란색 상품이 있으니까 파란색만 모아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나중에 이 내 문장을 논다고 했잖아. 그럼 이 문장끼리 이어진 가장 큰 영역, 그러니까 영향력 점수도 게임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큐브를 가져와서 카드 관리도 해야 돼. 그리고 이 상품을 가져와서 여기 위에다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선착순 점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드럼을 먼저 여기다가 배에다 실으면 4점, 3점, 2점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다가 실으려면 배가 여기 있는 배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배가 이동할 때는 또 큐브를 내야 돼. 막 해서 뭐 이 큐브 낼 곳은 많은데 큐브를 주지는 않고, 너 큐브를 많이 먹자니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픈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또 심플합니다. 마라케시보다 역시 옛날에 나온,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게임이다 보니까 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카드 자체가 좀 간결하게 바뀌어서 이게 아마 한글화 기준에서는 한글 룰북이 나올 거니까요.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된 버전으로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에도 설명드리지만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게 디럭스 기준입니다. 이게 디럭스 기준이라서 에센셜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또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디럭스는 이게 뭐 아크릴로 돼 있는데, 에센셜 같은 경우에 종이로 바뀌어 있겠죠. 종이 타일로. 그래서 그런 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의 재미, 게임에 느끼는 재미는 전혀 관계가 없다. 여기 있네. 이렇게 맵마다
그래서 맵에서 상품을 가져오고 그 상품을 여기 선박장에다가 싣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선박장에 보면은 선원들이 서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선원들을 싣고 또 특정 그 선원이 원하는 여기다가 배치를 놔주면 또 점수를 얻고 해서, 이건 약간 본파이어 때 배 이동하는 그 느낌도 살짝 있었던 것 같고, 뭐 펠트양이 또 자기 게임을 완전히 오리지널리티 있게 바꾼다기보다는 뉴게임에서 재밌었던 것도 다시 차용하고 또 다시 짬뽕하고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암스테르담에서 이동하고 막 했던 부분들이 본파이어의 개성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마라케시랑 이 암스테르담 두 개가 이제 MTS에서 펀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아마 이걸 기준으로 시티 콜렉션은 계속 출시를 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디럭스가 지금 엄청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퀸게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보다 저렴하게 그래도 게임을 내가 소장하고 재밌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버전으로도 한번 적극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 암스테르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게임 남았네요. 마지막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두둥. 전국입니다. 웨이트 3.93. 와, 오랜만에 웨이트 높은 게임 소개하네요. 요게 이제 1월 20일 날 히트게임즈에서 이제 펀딩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펀딩 페이지는 나오지 않았고,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영상을 찍기에도 타이밍이 애매할 것 같아서 먼저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 자체는 그 예전에 왓츠어 게임즈 정사각형 박스 시리즈에서 있던 그 라인 중에서 거의 뭐 세 손가락 정사각형 박스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꼽아도 세 손가락 안에는 항상 전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검증은 됐던 게임이고, 더불어 이번에 디럭스 나오면서 컴포넌트랑 이런 미풀 구성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다. 그게 이제 또 메리트입니다. 전국이라는 게임을 딱 보시면, 이 게임 진짜 우선 굉장히 모든 정보가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만 아주 빡센 게임이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자원 관리와 치밀한 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향력 요소도 살짝 좋아하는 분들, 3, 4인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적극 추천드릴 게임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각자 자기 개인보드가 있고, 이게 그 맵이 있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병마용, 이게 재미난 게 히트게임즈에서 또 테라코타 아미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병마용. 그래서 요것도 그게 있습니다. 만리장성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무덤에다가 이렇게 박는 그런 요소도 있고, 관리가 있고, 뭐 궁전이 있고, 만리장성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가 저마다 점수를 얻는, 이 네 가지도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의 그 미풀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획득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게임을 하는 방식은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카드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흰색 카드, 쉽게 검은색 카드, 녹색 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게임에서는. 그래서 흰색은 아예 1에서 40까지, 그러니까 낮은 숫자 위주로 카드가 있고, 얘는 41에서 80까지 있고, 이 녹색 카드는 81에서 12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0장의 카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알케미스트 카드는 원래 예전 전국에는 없었거든요. 구판에서는 없었는데, 이건 기본 카드라고 해서 내가 손에 갖고 있는 카드인데요. 이건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하는 카드고, 그래서 세 종류의 카드를 더미를 섞어서 2장씩 나눠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여기 숫자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흰색 2장, 검은색 2장, 녹색 2장을 받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6장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카드를 이제 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쓰는 방법이, 내 턴에 이제 카드를 무조건 내 턴마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총 6장의 카드를 받고 시작하니까 6장을 쓰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은 총 5라운드까지 있기 때문에 총 6, 5, 30, 그러니까 30번의 액션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30번의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카드를 처음에는 이렇게 내 덱 위에다가 꽂을 수 있습니다. 엔진을 쉽게 만드는 건데요. 꽂으면은 각 도시가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꽂을 때마다 그 색상의 토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을 꽂으면은 흰색 토큰을 받고, 검은색을 꽂으면 검은색 토큰을 받고, 녹색을 받으면 녹색 토큰을 받아요. 여기는 이 토큰들. 이 토큰들은 언제 쓰느냐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토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게 또 1층에다가 쌓으면 하나를 받고, 2층에다가 꽂으면 2개를 받고, 3층에다 꽂으면 3개를 받아요. 그럼 다 3층에다가 쓰려고 하겠죠? 하지만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위기도, 이 각 지역마다 이 위기 트랙 토큰이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지금 두 번째니까 3층에다가 검은색 카드를 놨어요. 그러면 검은색 토큰 3개를 먹긴 하지만 얘가 2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토큰이 3까지 되면은 나중에 페널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꽂고 토큰을 받고 엔진용으로 쓴다가 한 가지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액션을 수행하는데, 액션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를 한다든지, 배가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점수를 얻는 3가지 그 요소의 건물들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토큰, 그 일꾼 토큰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6개가 있는데, 어떤 액션을 해도 됩니다. 어떤 액션을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거 관리자 놓는 액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관리자 놓는 액션을 수행을 하면은 그 지역에 이 관리자 토큰 3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자 토큰이 3개씩 있거든요. 배를 항해하는 할머니 같은 친구, 그 다음에 건축가, 그 다음에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료,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개 토큰을 다 지불하고 지불한 지역, 그러니까 또 지불한 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치였어요. 치였으면은 이 지역에다가 관리자 토큰을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다가 이 토큰을 놓느냐, 어떤 지역에 건물을 짓느냐가 이 내 개인 보드에 어디에 세팅이 되느냐가 우선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관리자 액션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자 액션은 그냥 하는데 이 숫자가 밑에 있는 숫자보다 낮은 숫자였어.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은 카드 숫자가 기존에 밑에 깔려있던 숫자보다 낮은 숫자였어. 낮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보너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엔진으로 이 카드를 꼽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카드마다 다 왼쪽에는 액션 그림이 있고 오른쪽은 보너스 수행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 액션 했잖아요. 관리자 액션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카드가 이렇게 다 꽂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관리자 액션 옆에 있는 이 그림들을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배가 한 칸 가고 여기에 뭐가 없고, 그 다음에 얘도 있죠? 요거마다 내가 지은 것마다 점수를 먹고, 이런 보너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생각적으로 내가 액션을 하기 전에 카드를 꼽아놓고 액션을 수행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까 말한 이 위기 토큰이 3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꽂혀있는 보너스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3회 안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3회 있더라도 그럼 내가 이 액션을 하려면은 3회 있는 걸 먼저 위기를 빼놓고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액션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숫자 카드 6장, 그러니까 낮은 거 2장, 중간 거 2장, 높은 거 2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의 보상을 정말 받으려고, 콤보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앞사람이 숫자를 망하게 놨어. 여기서 큰 수 나오면 안 되지, 이디가 왜 나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가 액션을 수행해도 보상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작은 액션을 하면서 이거 보상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치 않게 견제가 돼요. 이게 막 억지로 내가 너 막아야지는 아닌데, 그냥 나는 액션을 수행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상대편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견제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렇게 6장의 카드를 다 내려놓게 되면은 1라운드잖아요. 라운드마다 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보상 트랙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상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흰색 토큰, 검은색 토큰, 파란색 토큰 있잖아요. 이 토큰이 많은 사람이 이 보상을 받아요. 이게 토큰을 버리면서 다 대신. 근데 1등이 내가 5개가 있는데 나는 다음 거 보상을 먹고 싶어. 그러면 패스를 해도 됩니다. 그럼 5개가 남고, 다음에 이제 2등으로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럼 나 이거 버리면서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음에 또 검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고, 그 뒤에 이제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인 기준으로 지금 2인 맵 기준인데, 못 받은 사람은 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보상이 점점 세지는 그런 요소도 있어서 이 토큰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영향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좀 저마다 다른 요소가 있는 게, 요게 이제 게임의 조건이 달성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얀 지역에 그 관리자 둘, 얀 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역에 관리자 2명을 놓으면은 내 거에 이 말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빡 선착순을 놓으면서 6점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요걸 놓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토큰 3개를 놔야 얘를 배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점수를 먹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 같은 경우는 요런 토큰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토큰. 그래서 토큰 가져가면서 내가 덱을 쌓아놓은 것만큼 점수를 먹는 거고, 그러면서 팔라스는 또 6점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아까 2짜리 토큰들 있잖아요. 요 중에서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카드를 위에다가 꼽아서 먹는 토큰들은 카드 개수만큼 그냥 이 토큰 하나짜리로 가져가는 건데, 성을 지으면은 성을 지음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거 2개짜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적이 안 돼요. 내가 안 쓰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리장성은 이 위에다가 쌓는 건데, 쌓게 되면 이제 게임 종료 시 종료 엔딩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신 이제 돌 하나를 내면 1에다가 넣고, 돌 2개를 내면 2에다가 넣고, 돌 3개를 내면 3에다가 넣거든요. 많이 낼수록 물론 좋은데, 내가 뭔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돌을 최대한 많이 내서 만리장성을 높은 자리에 먼저 선착순을 놓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의 관료 토큰, 그 매니저 토큰을 3개를 빼면서 여기다가 놓는 건데, 놓고 점수는 없지만 놓고 그 밑에 그려진 보상을 받고, 게임이 끝난 뒤에 각 지역의 영향력을 또 계산합니다. 각 지역별로 5개의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관료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3인이면 15점, 4인이면 20점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동뜨면은 그걸 나눠서 받고, 그런 식으로 끝내기 점수가, 그러니까 만리장성이랑 관료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관료는 박으면서 또 도중에 특정 이런 엔진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궁전 팔라스 같은 경우는 놓으면서 바로 점수를 먹으면서 토큰을 또 가져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건축물이 짓는 조건과 방법이 다 다르면서 점수를 얻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태클을 가느냐, 그리고 어떤 태클을 가느냐에 맞춰서 내 이 카드에 어떤 그림을 또 꽂느냐,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임이에요, 진짜로. 정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후에 이제 먼저 보게랑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이 영상에 차마 못다한 매력들을 좀 더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빡빡한 유로게임, 이런 거 선착순 유로게임, 영향력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고, 운적인 요인보다는 정말 내가 택티컬하게 카드를 좀 전략을 짜서 콤보를 내면서 흐름을 가는 걸 좋아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진짜 이 게임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평가가 이 정도 나올 만한 게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8점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4천대 랭킹이지만 아마 계속 출시가 돼서 옛날, 물론 조금 오래된 고전 게임이긴 하지만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있고, 구판들이 새로 생긴 그 배가 이동해 나가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카드들 있잖아요. 그 카드들도 꽂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재미나게 풀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서 좀 리플레이성도 굉장히 좋고, 할 때마다 어떤 특정 조건이나 보상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매판 할 때마다 어렵고, 그 관료를 1지역에서부터 뭔가 5지역까지 이렇게 쫙 퍼트려 나간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생각할 거리가 많고, 하고 나서는 다음에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국은 이제 조만간 1월 20일 날 또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히트게임즈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또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 펀딩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 또 2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뒷부분에 또 빡빡한 유로게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 미리 양해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컨디션 더 좋게 복귀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1월 저희 보드게이머즈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골드판은 현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먼저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우주TV 골드 멤버십도 한번 가입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판, 그러니까 해외 뉴스가 제거되고 특집 기사들은 이런 것 좀 열람이 제한된 일반판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배포될 예정이니까요. 보드게이머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다에 붙여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럼 우바.